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상승률 상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오늘 그 상한가 종목들 있잖아요. 상한가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나? 없죠. 그럼 뭐 개장초에 팍 들어가서 뭐 없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일신석재나 23%,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에 23%, 이런 쪽 두 개 빼고는 20%대 종목군들 몇 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보이죠? 거래대금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 거래대금은. 지금 보시면 이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인데 어렵지 않아요. 20개 종목인데 여기서 솔직히 극대형주, 삼성전자, 변동성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 안 나오죠. 카카오도 변동성은 사실 제한적이죠. 얘를 뭐 하루에 10% 수익 내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 추세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하면 모를까. 네이버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뭐 하루에 10%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밋밋하죠.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는 뭐 시가총액 7조 5천억짜리 7조 수준, 지금 7조 좀 넘는 수준.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시가총액 2위, 코스닥 2위까지 있지만 뭐 변동성이 최근에 1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포스코가 10%씩 움직일 거 아니고. 거기에 이제 LG화학 빼고 나면 그럼 나머지 종목 기준에서 아난티, 알체라, 뭐 팜스토리 이런 쪽인데 알체라는 오늘 음봉이니까 얘도 빼고 네이처셀도 오늘 음봉이니까 빼고 그러면 또 남는 게 팜스토리, 아난티 팜스토리, 일신석재, 카카오게임즈, 한국전자인증, 데아티아이, 오비고, 옵티시스, HMM, 진원생명과학 10개죠. 10개 종목에서도 또 빼야 돼. 뭐?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 2천억 미만 이런 거. 5천억 미만도 좀 그래. 어찌됐건 간에 요 기준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 지나고 난 다음 뭘 보니? 아니지. 오늘 이 기준에서 예를 들면 아난티아 내일 오늘 거래량의 80%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인데 오늘 터진 거의 기준에서는 8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난티아 그럼 80%면 얼마야? 대략 한 4천만 주. 오케이. 4천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어갑니다. 4천만 주? 안 터질 수 있어요. 개장초에 밋밋해. 뭐 하려고 막 안 보는 거야. 아 얘가 경협주. 아 뭔 경협주야. 경협주는 삼성전자는 경협주 아닌가? 말도 안 돼 무슨 경협주야. 응? 결론적으로 팜스토리 같은 경우다. 그럼 오늘 거래대금 얼마예요? 3,780억이죠. 팜스토리. 이게 3,700억이 터진 거라면은 거래량 기준이 4천만 주가 아니라 앞에 일자가 지워져서 안 보이는 거지. 일자가. 그죠? 맞잖아요. 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얘가 4천만 주인데 어떻게 3천억인가 해서 일자가 지워진 거지. 1억 4천만 주가 터졌으니까 3천억이 넘는 겁니다. 그럼 1억 4천만 주에 80%는 얼마야? 8일은 8, 4, 8에 32. 그럼 대략 1억 1천만 주인데 그냥 1억 주만 돼도 되죠. 1억 주만 돼도 2,500억 이상. 응? 그리고 주가가 1억 주가 터지면 올라가니까 당연히. 변동은 일단 위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뭐 3천억 가까운 수준. 보수적이다. 그럼 말 그대로 1억 1천만 주 설정하시든가. 일신석재야. 얘도 1억 800만 주 터진 거죠. 1억 1천만 주 수준. 그럼 80%면 얼마야? 8,800만 주, 뭐 혹은 8천만 주. 38에 24. 이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주로 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1,500만 주나 터졌어요. 그거의 70%. 왜? 오늘 기준의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앞전에 1,500만 주를, 2천만 주 터진 날이 있고, 가장 최근에 1,500만 주가 터져서 1조 5천억 했으니까, 그럼 1,500만 주에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 1,500만 주에 70%면 1,000만 주? 그럼 1조네? 뭐 1조 터져주면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기준 잡을 때 우리는 얼마? 5천억에서 7천억만 터져도 변동성이 7% 이상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똑같아요. 그 범위들을 지금 배우시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 뭐 한동안 잘 안 알려드리던 거예요. 그냥 기준 거래량 드리고 시간대별로 거래량만 설정해서 놓고 보세요라고 했지.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전자인증도 2,600만 주, 80% 얼마야? 8, 2, 16, 68에 48. 그러면 2천만 주만 해도 돼. 딱 잡아서 소수점까지 갖다 찍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윤정도의 34년 노하우의 기준이고. 내일 만약에 이게 거래량 안 나와. 그럼 지우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응? 하루에 10개면은 종목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이면 뭐, 중복 종목까지 하면 20거래니까 200개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100개? 150개?
100개도 안 나와요. 150개 안 나와. 100개도 안 나와. 100개? 한 달에. 그럼 100개 관심 종목에 넣어놔. 그러고 나서 개장 초에 눌러봐요. 어떻게? 이렇게 정렬순으로. 응?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교육용 단기 공략주 이렇게 정렬순으로 개장 초에 탁 얼른 눌러보는 거야. 눌렀는데 막 양봉이 터져 있어. 그럼 그 양봉에 놀래가지고 변동률에 놀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거래량을 적어놓는단 말이야. 이 기준거래량이거든. 이건 좀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은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거래량 안한테 2천만 주만 터져도 2천억인데 4천만 주야 막 중간에 10시부터 해서 11시 빠바방 터져. 야 이거 뭔 난리야?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기준점을 설정하신다면은 충분히 예? 내동매매 안 하고 차분하게 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대하태아이 얼마? 3,500만 주 정도. 오비고 얼마? 1,000만 주?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정하시면 되지. 포스코는 뭐 추세매매나 주력주 스윙 종목으로 보는 거지 뭐 단기 뭐 한 10%씩 올라가라고 하려고? 아니죠. 뭐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보시고 또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내일 안 움직이면 그 다음날 기준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이 거래가 수반되는지 보시고 거래 수반도 안 되는데 제발 좀 올라가라 이러면 올라가냐고. 주력주 기준에서는 비중 채워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스윙 단타 종목도 일부는 뭐 가져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당일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빼고 빠져 나와야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해드리고 다 합니다.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빠르게만 진행을 해드리면 쭉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 칠게요. 이렇게 돼서요.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 다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장에서 또 기술주들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부터 전기전자 업종 기준까지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시장을 누가 이끌어 왔는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시가총액 비중이 괜히 높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116% 올라올 때 시장 40% 올라온 거예요. 이게 30%인가 40%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 수준 30-40% 수준. 그리고 시장은 저점을 다 깹니다. 어느 업종이든 저점을 안 깨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예? 그것도 보여드릴게. 눈으로 보셔야 믿지. 2016년 저점을 안 깬 거는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 하나다. 예? 유일하게. 2015년 말 2016년 기준 먼저 번에 다 계산을 해드렸죠. 자, 대형주입니다. 중형주입니다. 수형주입니다. 다 깨져.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예전에는요. 시가총액이 아니라 자기 자본 1위에서 100위였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 중형주는 101위에서 300위. 200종목. 나머지 소형주 이제. 다 깼죠. 다. 저점을 다 깼어. 음식료 2016년 이후에 섬유후보 2016년 저점을 다 안 깬 게 하나도 없어요. 의약품도 다 깨고 넘어간 거예요. 의약품도 비금속 광물도 다 깨고 내려. 다 깨고. 의료정밀 2016년 저점을 안 깬 게 없어. 다 깼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장을 누가 견인한 거야? 운수장고도 다 깨고 내려갔다 이제 돌린 거고. 누가 견인한 거야? 누가? 누가? 딱 하나라니까. 전기전자 업종 하나? 안 깬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서양식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을 기준을 잡을까? 여기서부터 잡으면 제일 약세주 뭐. 고점 찍고 고점에서부터 밀렸다. 응? 고점 찍고 고점에서부터 밀렸다. 제일 약세지. 근데 이 기준이 아니라 하다못해 1년의 기준을 잡는다 해도 1년의 기준을 잡는다. 작년 7월부터. 그러면 여전히 57% 강세예요. 예? 그게 웃긴 내용이 아니에요. 57% 강세 1년의 기준을 잡아놨을 때에도. 그리고 고점 대비 14% 아주 적절하게 잘 누르는 거야. 최고점에 잡으셨나? 에이, 거짓말쟁이들. 코스피 시장 작년 7월 이후에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7월? 얘는 몇 프로야? 53%. 시장 대비 그렇게 약한 게 아니야. 얘는 눌릴 만큼 눌려 있는 거고, 전기전자 업종은.
나머지 부분의 흐름들이 뭐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수를 잡아 끌어올려준 쪽은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걔들이 깨지면 시장은 다 같이 붕괴가 돼요. 하루에 1%만 밀려도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 밀리면은 2,000 종목 가까이 밀려 내려가요. 한 1,500 종목 이상. 1.5%, 2% 밀리면요 2,000 종목 이상이 깨져 내려가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내 종목만 올라가게 그렇게 시장이 밀릴 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비중 33%를 갖고 있는 쪽이 전기전자 업종이 2% 밀리면요 0.66%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0.66% 밀리는데 나머지 아무리 강하다고 쳐도 66% 비중이 0.3% 이렇게 안 밀릴까? 2% 밀릴 때 0.3이 아니라 1% 안 밀릴까?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는 1% 이상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500개, 1,600개 이상 종목이 무너져 내린다고. 오르는 종목도 제한적이고. 그럼 맨날 단타 칠 거예요? 응? 단타 치다 화장실 갔다 왔더니 네이처셀 폭락 나와버리고, 단타 치다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알체라 25% 빠져버리고. 어떻게 할 건데? 내 자산이 지켜져 있어야.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죠. 사실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이 IT에서 어렵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다.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외에, 삼성전자 먼저 보시고 주봉에서, 그죠? 얘가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는 9만원 이상 종가는 이틀뿐이 없었어요. 9만원 넘긴 날은 4일인가 5일뿐이 없었어요. 그럼 9만원부터 조정을 받아도 최고점에 잡았다 해도 12%입니다. 예? 일단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1월의 고점 이후에,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90% 올려놓은 이후에 흐르면 최고점에 잡으셨나? 뭐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윤정도 때문에 더 간다고. 근데 이 하이닉스의 범위가 22%,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주도 업종 기준에서 이렇게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고점 대비 이렇게까지 밀리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어찌됐건. 그 다음 삼성 SDI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규모에서 보는 거예요. 얘는 다 돌려놨죠. 지금 대부분 돌려놨잖아요. 시세가 안 나와요. 욕심쟁이들. 그 다음 시가총액 LG전자 상당 부분 돌려놨죠. 예? 얘 120% 이상 올라와서 그 흐름이에요.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주가 흐름 보시면 여전히 95%예요. 우리 이거 주력으로 안 갖고 왔었어? 갖고 왔잖아. 전량차익 실현 안 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스윙으로 갖고 있고, 작년 그 10월 말 대비해서 여전히 60%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눌릴 만큼 눌려 있는데 저평가야. 왜? PBR이 0.7배, PER이 7배 수준에서 거래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얘는 뭘로 핑계댈 건데? 반도체는 업황이 정점이다? 얘는 뭘로 핑계댈 건데? 그러면 삼성 SDI는 뭐 업황이 계속 살아나는 거니까 PER 30배씩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야?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지.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세요. 나머지 IT는 대부분이 다 돌려져 있죠. 뭐 삼성 전기도 다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지만은 또 지난해 10월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없어, 시장 대비. 근데 왜 얘는 윤정도가 계속 긍정적으로 볼까요? 성장성이죠. 얘도 저평가라고 논하기는 어려워요. 성장성의 기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얘가 그렇게까지 시장 대비 약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약한 종목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뭐 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삼성전기 부분도 바닥 대비해서는 일정 범위는 돌려놨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꼬리까지 하면 16%인데 요렇게 잡으면, 평단 수준 잡으면 20만 원 위쪽의 평단인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신 경우라면 윤정도를 혼내시고, 얘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내일 만약에 나스닥의 영향으로 주가가 눌림폭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는 상당히 돌려놨죠. 문제는 하이닉스야. 문제는 삼성전자고. 근데 얘네들이 진짜 문제인가요? 실질적인 문제의 기준은 어디서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목에서 잡히는 거죠.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월봉 기준 보시면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밀려 떨어지는 게 이렇게까지 깨져버립니다. 이거 코로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게 얼마 깨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처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건지 몰라도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 기억나시죠? 그 테마 기준에 조화제약 42배, 그 당시 기준에 산성펜시 57배. 그리고 업계 순위가 바뀌어버리죠. 미래셋. 그 얘기도 하면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70%대 하락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3조까지, 3위까지 40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코로나19 없었으면 이런 반등이라도 나왔을까요? 안 나와. 그리고 이때도 대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신라젠이나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 그 앞전에는 또 한미약품이 움직였고 결론적으로 지금도 고점 대비 34.7%가 밀려 있는데 예? 과연 돌려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이성적인 좀 흐름을 끌고 왔었잖아요. 이때 예?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시가총액 5천억짜리 이게 1,000만 주짜리였거든 사실. 지금은 1,100만 주 이상으로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2조 수준까지 당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바마 케어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셀트리온이 대장 개뿔 무슨 셀트리온 대장이야. 못 갔죠 셀트리온 한동안. 얘가 간 거지 얘가. 응? 2조까지 올려놨던 종목을 이렇게 1조까지 반토막을 만들어요. 그 좋다는 애를. 그러더니 갑자기 2015년도에 5개월 만에 1조짜리를 얼마? 6조를 만듭니다. 1조짜리를 6조로. 이거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조를 6조? 불가하죠.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조짜리가 반토막 납니다. 불과 3달인데 달수로 3달이고 8주 정도 만에. 왜? 미국에서 그 당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될 걸로 봤는데 한마디 해버리죠. 옐런 원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바이오 쪽에서 거품이 나니까 야 이것들아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될 건데 나는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그들이 이따구로 오바마 케어를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의료보험을 혜택을 줘서 사람들도 이제 막 저가약 사 먹게 되고 이제 막 의료보험 혜택 보니까 막 약 사 먹게 되고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증가했는데 가격을 또 올려? 확 그냥 막 그냥 니들 때문에 재정 지원을 이쪽에 의료 쪽에 해줘야 되니까 세금이 고갈이 된다. 그러니까 뭐 정부 자금이 고갈이 된다. 약값 갖고 장난치지 마. 그 한마디에 이제 미국의 바이오가 무너진 겁니다. 거품 랠리가 뭐 비이성적인 거품 랠리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요. 옐런 원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무너졌던 게 지금은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죠.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뭔가 장난을 치려던 냄새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확 깨져내려서 1조짜리 6조 만들었다가 6조짜리가 3조가 됐어요. 8주 만에. 그러더니 3조짜리를 9조를 만들어. 이게 개인이 만들었을까? 근데 거래대금 무지하게 미친 듯이 터지죠. 개인이 만들었냐고. 아니죠. 결국은 그 뒷부분에 비이성적인 뭐 계약 체결 내용 나오고 요것도 뭐 게이트화 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자금이 들어갔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어 사실. 뭐 확인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파락 빠바바바방 죽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의약 바이오 쪽이 변동 나오고 결국은 죽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IT가 이런 상황이냐 이거야.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못 돌리는 상황, 응? 거품이 껴있고 막 지금 막 그냥 와장창하고 그냥 다 박살나 있어요. 하이닉스가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야? 아니죠. 시젠, 응? 지금 주가가 무상증자 안 했다고 해도 14만 원이면 고점 대비 50% 빠지는 거예요. 2조 원장에. 신풍제약. 거품이 끼어있는 부분에 대한 오버슈팅 나온 부분의 조정폭 70%입니다. 이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EDGC, 진단키트주들, 수젠텍 이거 전부 우리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넵지노믹스 우리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예를 들면 슈마시스 얼마 전까지도 슈마시스 말 그대로 이런 쪽에는 자산을 많이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31% 상한 깜방이면 되는데 근데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두산중공업도 3만 원 기준에서 얼마나 차익 실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시장 수익률은 가져간다고 봅니다. 시장 수익률은. 근데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였던 종목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거는 그거는 다시 고점을 넘기는 것에 대한 그 기대 요인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데 삼성전자가 비이성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이냐 이거죠. 하이닉스가, 삼성전기가, LG전자가, 현대차, 기아가 아니잖아요. IT 옆에서 그 난리를 치고 얘는 끝났어요. 뭐 얼마까지 밀려야, 진짜 속된 표현으로 해서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얘네를 매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얘가 뭐 삼성전자가 뭐 7만 원까지 깨질 거예요. 뭐 앞으로 못 가요. 와우. 시장이 깨진다고. 이 시장에 이 고점을 누가 들어올렸냐고. 이거 포스코가 들어올렸어요? 네이버가 들어올렸나?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잖아요. 이걸 들어올린 거는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린 거예요. 요 고점을 넘긴 거. 요 고점을 넘긴 것도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 요 앞에 고점 요 라인 수준을 넘긴 게 유일하게. 시장의 지수의 견인차 역할이고 이때 전기전자 업종,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업종, LG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때 못 갔던 나머지 쪽에서 요만큼을 지금 들어올린 거예요. 그때 못 갔던 쪽. 그때 이만큼 올리고 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때 못 갔던 쪽이 캔들 크게 요만하게. 근데 여기가 정점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아니 포스코가 41만 3천 원 찍었는데 PER이 10배 수준인데 그거 어떻게 더 올라가면 철강은 4배에서 6배였어요. PER이 평균. 업황 좋아지면 6배에서 8배. 그러고 나서 오버슈팅 나면 10배 이상도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철강 가격 올리면 조선주들 어떻게 하나? 정부가 그러니까 조절을 해준단 말이에요. 철강 가격 올리면 건설, 자동차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지. 철강이 야 배째 거의 독점권이니까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할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후판 가격에 대한 내용도 정부 관계자가 같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후판이라고 하면은 조선이잖아요. 그 후판은 포스코와 동국제강. 그래서 정점에 달했을 때, 경기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을 조금씩 더 인상하는. 결론적으로 이 지금의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더 가나요?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제가 그렇게 해드려요. 시가총액 네이버가 75조입니다. 물론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뭐 그런 흐름들. 근데 네이버가 75조에 영업이익이 뭐 1조 5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 뭐 이런 기준인데 하이닉스를 넘긴다? 지금의 기준에서? 예? 영업이익 18조 나는 애를 넘겨요? 아무리 성장성이고 뭐고? 예전에 뭐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하이닉스가 7억 2,800만 주잖아요. 그러면 8만 원 깨질 때 어떻게 돼? 7, 8에 56이죠. 60조가 깨진 적이 있어서 60조 수준. 근데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면 60조가 돼버려. 거의. 그러면 얘기를 해줬지. 60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2조가 안 나오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까지 나왔던 10배 이상 나왔던 하이닉스의 시세를 넘긴다? 시가총액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택도 없는 소리를 그냥 방송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뉴스 보고 나와서 떠들어대고 증권사 뭐 애널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냥 갖고 나와서 떠들어대고 내 거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증권사 애널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윤정도보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보고서를 내지만 중간중간에 잘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 내는 경우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 같으니 그러니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겠다.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시키겠다. 야, 제가 판단할 때는 소수 의견이죠. 그게 소수 의견인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컨센서스가 윤정부가 내놓는 게 아니라 전체 증권사의 평균치인데 계속 상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걸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는데 15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이 그럼 100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네. 이 결론적으로 에, 시가총액 이제 100조의 기준에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이 14조 원이면 PER이 7배 수준이다. 업황이 호조세 속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전체 IT가 강세를 띠는 가운데서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PER이 7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한 가지는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다? 10% 수준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SM 같은 경우에 막 17% 매집했다 이런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이미 벌써 외국인이 49%고 삼성전자가 53%입니다. 개인들이 일부 사는 거 뉴스 내용에서 와 올해도요 삼성전자 개인들이 무지하게 졌어요. 그게 못 가요 주가가. 바보 아니야? 외국인의 자금은 무슨 자금이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죠. 개인들 자금 펀딩 받은 거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누구 자금이에요? 개인들 자금은 간접 투자 자금 펀딩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여간 그런 걸 다 떠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개인 10%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외국인이 50% 갖고 있는데 구렁이 무서워서 잘못된 겁니까? 개인 10% 어우 저거 내가 뺏어 먹어야지 이러려고 주가를 안 올려? 가야 될 자리에서?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한 가지뿐이 남은 게 없어요. 실적은 다 검증되고 확인됐는데도 주가 눌림 폭은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 눌러놓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눌림목 과도하게.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뭐. 응? 기사 하나 보니까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좋은 실적을 내고도 정점에 이르러서 못 움직이더라. 이거는 시장의 정점으로 인식한다. 에이 진짜.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기준에 2016년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 바닥 대비 475%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 대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올라온 거냐면 이게 103%인가 돼요. 552에서 2015년 말 대비로 했을 때 저점을 찍고 돌리는 기준을 잡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약 종가가 663 대비 2017년 요 고점이니까 1341 계산을 해줘보죠. 1342 마이너스 이쪽이 종가가 663 나누기 663 하면 되죠. 그럼 얼마요? 103% 가까이 나오죠. 102%. 농담이 아니라 지금 102% 나온 거아니에요 상승률이. 전기전자 업종은 이때 116%의 상승을 했다니까. 전기전자 업종은. 그것도 한번 따져봐 드릴게요. 아니 왜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아니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며. 우리나라 지수에서 뭐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전기전자 업종도 똑같이 전년 종가 요때 종가 대비해서 2017년도 고점까지 그러면은 2만 정확히 116% 나옵니다. 2781 마이너스 이날 종가가 얼마예요? 12월 9599 마이너스 9599 나누기 9599 띠용 116 정확하죠? 윤 정도는 허투름이 없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때 당연히. 근데 그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디커플링 상태 됐잖아.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에서도 정책에서도 미국하고의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어수선해지고. 왜? 우리나라는 진보였고 거기는 보수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누가?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 삼성그룹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259%뿐이 안 돼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저점 대비 476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더 셌는데 디커플링 상태 나오고 정정 불안에 빠져들고
그룹의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 흐름이 안 된 거야. 결국은 얘네가 우리보다 지금 2배 디커플링 상태에 나와 있어요. 저평가 상태란 말이야. 우리가 얘들이 많이 움직여서 여기서 멈추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멈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저평가라는 거 알잖아. 지정 확정 리스크를 감안해도 너무 저평가란 말이에요. 하이닉스 특히 더더욱. 그걸 아는데 왜 자꾸 주가가 못 움직인다고 그것을 왜곡시키냐는 얘기죠. 왜곡을 하지 말자라는 거지. 다시 정리해드려요.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내용에 방금 계산을 다 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유가증권 시장하고 비교해드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더 셌어? 우리나라가 116, 얘네가 102%. 디커플링 상태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정불안 그리고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오르는데 우리는 250%대, 얘네는 450%대, 2배 정도 얘네가 더 올라 있어. 디커플링 상태 지금. 475, 우리는 259. 이 디커플링이 해소돼야 될 국면에 저들이 멈춘다고 정점이라고 시장이? 그냥 막 그냥. 이 내용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윤정두가 좀 똘똘한 것 같다. 그래 어떻게 할까? 하이닉스 채우십시오. 야, 저거 말이야. 저거 뭐 KG ETS 뭐 상한가 그거는 이제 일부 소액 개별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아니 뭐 SMCNC. 왜 SMCNC로 어떻게 들어가요?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엔터를 좀 보고 싶으면 SM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거래대금 적으니까 좀 조심조심 하는 거고. 대형주 기준에서 포트 채워놓고 나머지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 대형주도 막연하게 무슨 의약품, 바이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는 피해가야죠. 깨져 내려갈 때 한 방에 깨져 그거 어떻게 복구할 건데. IT가 지금 숨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까지 숨찬가? 그죠. 하이닉스는 진짜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기 L전자가 그렇게까지 벅차요? 수익이 안 나서 약 오를 뿐인 거지? 안 그래요? 올해 들어서 수익이 안 나서 약 오른 거지. 근데 그 이전에 수익 난 거는 기억에서 지운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1월에 가입했어. 난 주력주만 있어. 주력주만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이 삼성전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IT,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자동차, 현대차, 기아. 전량차 핵실은 이후에 재편입인데 나는 하필이면 또 6월에 들어왔어? 2월에? 3월에? 윤정도를 혼내시고 유지를 하시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야, 내 원금이 일단 훼손되지는 않았다. 뭐 손실복 일부 있지만 이건 어차피 돌릴 거 아니냐. 그러면 원금이 왔을 때 정리하고 나 도망나가. 그게 아니야. 수익으로 완벽히 내셔야죠. 그 수익을 내신 다음에 수익금 가지고 야 HMM 오셔. HM. 야 상반기 초대박주 HMM 하나 더 잡아줘봐 빨리. 야 두산중공업 같은 거 빨리 잡아줘봐. 내가 이제 야 여력이 생겼어.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인 거예요. 지금 샀는데 왜 안 오르지? 샀는데 지금 사자마자 4% 빠졌어요. 7% 빠졌어요. 와우. 그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지. 주력주는. 단타는요. 바로 손절인 거지. 교육용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요. 내 자산이면 내 맘대로 해. 포트폴리오 딱 채워놓고 그건 묶어두고 나머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송 기준에서 뭐 쭉 보여드리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100원당 지수가 0.8포인트 정도 등락이 나온다는 거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 다 올려드릴 거예요. 디스플레이 뭐 이노텍 요 자료들도 다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더 올려드릴 겁니다. 방송 원고 부분 아까 한 번 다 올려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방송 보시면서도 또 한 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 정도 고점 대비 월요일날 10만 6천 원 신고가 내주고 이제 밀린 건데 오늘 뭐 98,700원까지도 돌렸어요. 그럼 금방이에요. 또 10만 원 공방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어차피 또 IR이 있고 그리고 내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게임 뭐 업데이트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매출에 대한 기대 요인도 일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그 수익 기준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수익 부분이 현실성이 좀 있고
나머지도 이제 뭐 현실성이 있죠. 에코프로 삼형제도. 다만 그쪽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그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만약에 거래대금이 계속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숨고르기 들어간다면 시세 부분은 뭐 비이성적으로 맨날 상한가 가야 되나? 아니잖아. 시가총액 그래도 코스닥 2위인데 거기에서 3천억 5천억 거래대금만 유지되고 있으면 시장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 조그마한 이슈에도 변동은 상당해진다. 그렇다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 12만 원 이런 기준은 점진적으로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지금 들여다보는 아난티 데아티아이 여기에 뭐 주식 몰빵할 거에 내 자금을 몰빵했다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고점 22% 찍고 막 밀려 내려와서 반토막 나 있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거를요? 주력주와 또 수익 종목과 또 단기 공략주와 교육용과 그리고 머리 아파 주력주만 하세요. 그리고 일부의 수익. 이거 뭐 순간 상한가 갔다가 순간 뭐 마이너스 20% 나왔다가 이거 어떻게 따라 붙겠어요. 그죠? 윤정두가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는 종목 위주에서만 보는 거예요.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는. 나머지는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거고. 매수 매도 사인을 안 드렸는데 장중에 이제 채팅방에 올려드리잖아요. 전략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난티, 데아티아이, 뭐 SKI 테크놀로지, 뭐 SM, CNC, 뭐 에코프로 삼형제 이런 전략을 올려드릴 때, 네. 그런 전략을 이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가 원활하시면 기준점 잡고 매매를 좀 한번 하시는 거고 개별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은 말 그대로 유료 가입하셔서 문자 쌓인 대로만 매수, 매도, 차익 실현. 자, 카카오 들어갑니다. 카카오 게임즈 들어갑니다. 두산중공업 들어갑니다. HMM 들어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이상의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기준 잡아내고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틀려요. 왼쪽은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주력주와 수익 종목. 오른쪽은 말 그대로 변동성이 당장 빠르게 나와서 난 매매가 원활해 라고 하신 분들이 변동성의 기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양쪽의 평행.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장중에 변동성 있는 종목 동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라이브 방송을 못 듣고 직장 다니셔야 되고 본업에 충실해야 되고 뭐 골프 치러 가셔야 되고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은 말 그대로 문자 매매 사인 받으시고 대형주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내시고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그룹주 갖고 계시면서 10월부터 11월부터 11월, 12월, 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수익이 얼마야? 90%잖아. 90%. 계좌 수익이. 주력주 꽉꽉 채워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기아차, 현대차 그 포트로만 가지고도 그리고 LG와 이렇게만 가지고도 11월, 12월, 1월달 3개월 동안의 수익이 80%, 90%예요. 계좌 수익이. 그리고 조금 쉬어가면은 또 그 다음 1년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쉬어갈 때 HMM에서 수익 잘 냈으면 됐잖아. 응? 이제부터 주력주 잘 채우신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서도 주력주는 잘 잡아놓으시고 나머지 기준에서 상한가 잡으시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추석 체크 상상상 얼른 상상상